네,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독특한 판례이긴 한데요. 일반 회사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예산 같은 것들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공공기관 관련된 법에서 뭐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그 내용들은 뭐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 계약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의 의결을 요구했는데 이사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사의 의결을 얻지 않은 인사규정이 효력이 있는 거냐? 혹은 인사규정과 단협이 있을 건데 그 단체계약도 효력이 있는 거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이에요. 좀 일반 저희들이 알고 있던 법리하고는 그 다른 형태의 판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노동교육원 사건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산업인력공단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습니다. 원래 정년을 그 당시 지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당시는 정년이 60세가 안 되더라도 관계가 없었거든요. 단협과 지역규칙으로 정년이 57세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단체배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단체배약을 바꿔서 정년을 58세로 합시다. 58세로 단체배약을 개정을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단체배약을 개정하게 되면 인사규정을 함께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 관련된 운영법을 보시게 되면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예산에 대한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이사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예산 같은 게 수반되겠죠. 그래서 이사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정년을 한 살 올리는 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과연 이사회에서 부결한 인사규정은 효력이 있는 거냐? 자, 우리가 보통 취업규칙을 할 때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동의하게 되면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리한 경우에는 동의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죠. 이 케이스는 이사회에서 유리하게 바뀐 건데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럼 그 경우에 인사규정이 효력이 없는 거냐?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인사규정이 설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협이 있지 않냐? 그럼 단체 협약에 따라서 뭐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정년을 58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체 협약은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그 조합원이 57세가 되자 당신의 정년은 57세입니다. 정년 퇴직 처분을 하게 돼요. 그 조합원은 문제가 삼는 거죠. 아니, 지금 단체 협약 있지 않냐? 단체 협약은 설사 인사규정하고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은 효력이 있는 거다. 따라서 나의 정년은 단체 협약에 따라서 58세다. 한 살 1년 동안 그 안 지급한 임금 지급하세요.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혹은 또 한 가지는 인사규정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대한 문제는 그냥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인 것이지 그냥 과반소조가 의견 청취를 하고서 혹은 과반소조가 없으면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바꾸면 되는 건데 이게 왜 효력이 없는 거냐? 이 조합원 가입 입장에서는 인사규정과 단체 협약에 근거해서 58세가 내 정년인 것이고 임금도 차액분을 지급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는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뭐 불리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 혹은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정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의 의견 정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 회사에서는 당연히 인사규정 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인사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이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단협과 인사규정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단체 협약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회사는 단순하게 의견 정치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인사규정이 무효가 되는 거냐? 이 문제. 그럼 만약에 무효가 됐으면 인사규정과 다른 단체협약도 무효가 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인사 규정 자체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효가 된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규정과 단체 협약이 충돌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무리 인사 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이 있으면은 단체 협약의 효력이 있어야 될 건데 이 판례에서는 단체 협약도 효력을 상실해야 되는 거다. 뭐 얼핏 보게 되면은 사규와 지역규칙과 단체 협약이 충돌했는데 단체 협약이 오히려 우위에 있지 않고 지역규칙의 우위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이 판례는 공무원의 단역과 유사한 구조를 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근로조건이 법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의 내용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충돌하게 되면 단체협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건 공무원의 단체협약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지금 의지한 거 아니냐, 오해한 거 아니냐. 공무원은 단역과 어떤 그 규정이 충돌하게 되면 규정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근로자입니다. 자, 일반 근로자 이건데 마치 공무원처럼 이거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례는 상당히 공무원도 아닌 일반 공공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예요. 이 노조의 교섭권을 지금 형용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는 독특한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판이 많은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공공기관이 사실상으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은 뭐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의 한계일 뿐이고 법적으로 그런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공공기관 관련된 단체협약 효력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그런 판례 내용들을 하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